상황에서 꼭 했어야 했나 하는 의구심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청주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속보 이어갑니다. 연이틀 밤샘 수색 작업을 벌인 소방당국이 시신 14구를 수습했습니다. 지하차도에 갇혀있던 차량 17대는 모두 밖으로 꺼냈는데 소방당국은 혹시 있을지 모를 미실종 신고자를 염두에 두고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오전 터널 400여 미터 구간에 6만 톤의 빗물이 가득 찼던 청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본격적인 배수 작업이 진행되면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빠진 터널 입구는 진흙이 가득 차 갯벌과 다름없는 상태. 움푹 파여 물이 남은 구간에는 잠수부와 함께 구조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지금도 물을 계속 퍼내고 있는데요. 동시에 진입이 가능해지면서 도보 수색도 밤새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색 결과 50대 버스 기사를 비롯해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하차도 침수와 관련한 사망자는 모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된 12명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일차 현재 인력 486명과 장비 81대를 동원해 기존과 마찬가지로 배수 작업과 인명 검색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이 빠지면서 드러난 차량 대수는 기존보다 한 대 더 늘어 17대. 지하차도 내 모든 차량은 밖으로 견인됐습니다. 사망이 확인된 14명 가운데 버스에 있던 5명을 제외하곤 모두 차량 밖에서 발견됐습니다.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만난 한 남성은 당시 시동이 꺼져 차를 버리고 도망쳤다면서 급박했던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신고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붕 위에 올라오는 사람도 있었고 2, 3분만 지났어도 덮쳤을 거니까 사실 지금도 마음이 떨리고는 있죠. 소방당국은 혹시 모를 미신고 실종자 또한 염두에 두고 배수 작업은 물론 진흙을 모두 파헤칠 때까지 수색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부실하게 쌓은 임시 제방이 문제였다는 반면 제방을 쌓은 행복청은 천재지변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병천천이 미호강과 합류하는 지점에서 조금만 하류로 내려오면 미호강 다리 공사 현장과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에서 직선거리로 400m, 분수처럼 물을 뿜어내는 곳이 사고 현장인 지하차도입니다. 지난 15일 오전 이 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근 마을도 순식간에 침수됐습니다. 급류에 냉장고와 가구들이 쓰러졌고 집안은 온통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최근 미호강 다리를 확장하면서 설치한 임시 제방이 부실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입니다. 밑에 있는 모래 파가지고 덮고 큰 돌 하나도 없이 그리고 방수천 없이 그렇게 뚝방을 쌓고 있었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졌고요. 높이도 문제였습니다. 기존 제방은 해발 기준 31.3m였지만 새로 설치된 임시 제방은 29.7m로 1.6m 낮습니다. 그래도 이게 백년빈도 홍수보다는 1m 높게 설계한 거라고 말합니다. 제방이 부실해서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라 계획 공수보다 높게 제방 설치를 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폭우하고 범람으로 인해서 제방이. 경찰은 이번 침수 참사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렇게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막고 현장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제방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오송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이번 참사가 인재라면서 신속한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이번 사고가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계 기관들은 니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그제 오전 8시 30분쯤 지하차도 내부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차량들은 물살을 뚫고서야 간신히 현장을 벗어납니다.
들어갈 때는 물이 안 차올랐었는데 이제 나갈 때쯤에 그렇게 물이 차오른 거예요. 하지만 이때까지도 차량 통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통제를 시켜야 되는데 통제시키는 데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들어왔죠. 역주행하는 차에 피해가지고서는 오니까 속으로 혼자 욕을 했죠. 4시간 전인 새벽 4시 10분 금강 홍수통제소는 미호강에 홍수 경보를 발령하고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물이 차오르자 오전 6시 30분에는 청주시 흥덕구청에 전화를 걸어 주민 통제와 대피에 나설 것을 알렸습니다. 6시 한 30분경에 청주시 흥덕구청에 연락을 해가지고 범람 이런 게 좀 위험성이 높으니까 주민 대피라든지 주민 통제라든지 이런 걸 매뉴얼대로 좀 하라고 그렇게 저희가 유선으로 연락했죠. 하지만 청주시는 사고가 난 지하차도가 관할 구역이 아니라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충청북도는 미호강 홍수경보를 받아 CCTV를 지켜보면서도 사고 지하차도에 대한 경보는 어느 곳에서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문자를 알려주는 거랑 직접 전화해주는 거랑은 또 체감하는 게 다르잖아요. 일상적인 그 홍수 이제 예보가 뜨니까 그에 따라서 하천 상태를 이제 살피고 그에 따라서 이제 관리를 한 거죠. 지하차도 침수가 시작되기 전인 8시 3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미호 광물이 제방을 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한 뒤에도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충청북도에는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넘침이 있어서 저희 그 119 상황실로 보고를 하고 우리 119 상황실에서 시청으로 통보한 시간이 8시 11분입니다. 또 다수의 사망자가 발견된 시내버스가 왜 본래 노선이 아닌 10km를 돌아 사고가 난 지하차도로 갔는지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청주시는 노선 변경을 지시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고 버스회사 측은 해당 버스가 지하차도에 갇힌 것조차 몰랐다고 해명합니다. 버스에서 거기 차가 혹시 그쪽으로 운행한 차가 있느냐 물어봤죠. 모른다고 얘기를 해갖고 저희들도 상황 파악을. 미호강에 홍수 경보가 뜨고 심지어 물이 넘치는 게 확인되고도 어느 기관 하나 통제에 나서지 않았고 이제는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도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합니다. 국무조정실은 보도 자료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결과에 따라 징계와 고발, 수사 의뢰와 제도 개선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특히 사고 발생 시각 한두 시간 앞서 주민 대피와 궁평 지하차도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가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책임론을 주장하며 감찰 결과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충북은 괴산과 오송 외에도 곳곳이 잠기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1차 잠정 피해 규모가 612억 원 정도인데요. 충청북도는 수해 지역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하천 범람으로 흙탕물의 자취를 감췄던 미호강변의 청주시 강내면. 산과 앞 인도를 따라 젖은 가구와 집기들이 수복합니다. 부동산 계약서부터 고가의 촬영 장비까지 어떤 상인들은 가진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여기까지 물이 차가지고 전부 다 버렸어요. 저기에 있는 카메라니 비디오니 컴퓨터니 뭐 이거 많을 수가 없어요.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건져보려는 절박한 움직임이 골목마다 분주합니다. 닦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닦으면 하나도 못 팔고 다 적자고 그냥 다 망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지하실의 물은 빼도 끝이 없습니다. 물에 떴다 가라앉은 다방집기는 뻘 속에 뒤죽박죽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가 안 납니다. 혼자는 엄두가 안 나시나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10명이 되더라도 어제도 계속 했는데도 표시도 안 나더라고. 궁평 지하차도가 있는 미호강 건너편도 사정은 마찬가지. 물이 제 어깨까지 찼었다는 이 마을에는 사흘 전 황급히 몸만 떠난 주민들이 대부분 돌아오지 않아 정막이 감돕니다. 미호천 범람으로 첫날 대피한 이재민은 청주 오송에만 250명. 갈 곳 마땅찮은 40명 정도가 사흘째 집단 대피소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내가 밥 먹을 데가 없잖아. 잘 데도 없고. 어서 잘 데가 방에 한강이 됐는데.
300톤 규모의 충주 낙석 현장도 일대 통행이 전면 통제되는 등 사방에서 복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충북에는 2,000헥타르 가까운 농경지에서 침수 등의 피해가 신고됐고 200건 가까운 시설 피해도 집계됐습니다. 인명 피해를 제외하고도 충청북도가 추산한 피해 규모는 3,725개소에 612억 원 정도입니다. 피해라는 게 저희가 이제 그 사유시설도 그렇고 공공시설도 그렇고 입력을 하면 그 관련 소관부서에서 다 확인을 해서 확정을 짓게 돼 있거든요. 그 단계 때 피해 내용이 정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긴급보호 및 교통통제의 경찰 일원화를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괴산댐 원류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충북 괴산에서는 최대 250mm의 비가 온다는 소식에 다시 긴장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 서둘러 복구에 들어갔지만 일손이 부족해 손을 놓은 현장이 많았습니다. 평소 부족했던 농촌 일손, 재난 현장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집안 가득 물이 들어찼던 농촌 주택에서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부엌에서는 싱크대를 드러내고 방에서는 장롱이 나옵니다. 가재도구를 드러내면 장판을 걷어냅니다. 쓸 수 없게 된 살림살이는 마당 한가득, 집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농경지에서도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인삼밭에 걸린 부유 쓰레기를 걷어내지만 진흙탕에서 거름을 옮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귀농한 젊은 농부는 헛웃음만 나옵니다. 첨단 장비로 스마트팜을 조성했는데 강물에 잠겨 고철 덩어리가 됐습니다. 이게 전기로 조작이 되다 보니까 이제 2m까지 이제 물이 차올라서요. 전체적인 게 다 고장이 났고요. 지금은 이제 천창도 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식처럼 키워온 농작물이 아쉬워 쓰러진 옥수수대를 세우고 서둘러 수확해 봅니다. 썩어요. 수분이 많이 흡수를 하면. 그래서 지금 그냥 얼른 하는 거예요. 그러나 침수 피해가 너무 커 엄두조차 못 내는 농민들도 많습니다. 사흘 전까지 벼가 잘 자랐던 논 한가운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규모 뻘밭으로 변했고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멀리 물에 잠긴 벼만이 이곳이 농경지였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건질 것도 없고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한 논은 주인 대신 중장비가 물길을 낼 뿐입니다. 평소 일할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었던 농촌에서 고령의 노인들에게 재해 복구는 막막한 현실입니다. 지원을 좀 해줘야지 뭐가 되지. 지원을 안 해주거나 못해요 이거. 지금 제가 이거 하나 같으면 괜찮은데 이거 3배가 또 있어요. 저으로 올라가면. 복구 이틀째를 맞아 군인들이 투입됐지만 워낙 큰 피해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답답하지요. 오늘 아침에 눈물까지 나오죠. 이번 폭우로 집을 비웠던 이재민 상당수는 돌아갔지만 아직도 180여 명은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폭우 피해와 관련해 충북도의회가 오는 20일까지 예정했던 임시회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도의회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도내 각 지역의 폭우 피해 수습을 위해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현장 방문은 전면 취소하고 대집행부 질문과 5분 자유 발언도 하지 않는 등 임시회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0일 열린 2차 본회의도 집행부 공무원 참석을 최소화하고 주요 안건만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다음 달 16일까지 한 달 동안 호우 피해 특별모금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성금을 내면 전국 재해구호협회로 전달돼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되며 기부금 세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북 공동모금회는 도민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피해 지역 주민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성금 모금에 많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성차별적 행정 용어가 순화됩니다. 충북교육청은 충북여성재단과 협력해 여성을 비주류로 인식하게 하거나 관행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행정용어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은 저출생, 미혼은 비혼,
친할머니나 외할머니는 할머니, 자매 결연은 상호 결연, 스포츠맨십은 스포츠 정신 등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직책 등을 표현할 때 여성만 별도로 구분해 앞에 여자를 붙이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교육청은 성차별적 행정 용어를 개선해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천 고교 평준화를 요구하는 시민 모임이 도교육청이 공론회장을 옥죄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제천 고교 평준화를 위한 시민연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고교 평준화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 제한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 구성원은 물론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